윤석열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. 관련해서 또 하나 다뤄보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날 대구 서문시장을 갈 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. 12시까지 나왔죠, 시간이. 예, 12시에. 그래서 출입 기자들한테도 장소와 시간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26일에 엠바고 그랬죠. 지방 행사라고만 엠바고가 끈 것 같아요. 이렇게 자세하게는 기자들한테도 얘기를 잘 안 합니다. 아유, 그건 대통령 일정인데요. 예. 그런데 그게 이제 건희사랑이라는 팬카페, 팬클럽 카페에 올라가지고 지금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. 그 부분은 저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. 예. 이렇게 생각을. 여 변호사님도 지금 없죠? 그런 건희사랑 때문에 예.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의 상당 부분을 거기서 까먹었어요. 예. 그래 강신업 변호사에 대해서 우리가 자제해야 한다. 그리고 그 덧붙여 가지고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해 가지고 예, 그렇게까지 얘기. 윤석열 대통령 주위를 본인 둘러싸고 잡음이 생기거나 어떤 집안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오로지 하는 게 김건희 여사가 좀 사고 좀 많이 쳐줬으면 그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. 그 사고 많이 치면 우리는 좋지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원의 내관이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또 건희 사랑에서 이게 나와버렸단 말입니다. 예. 그러면 결국 저희들 추측으로는 김건희 여사에 둘러싼 그 청와대 행정관이라든가 이쪽에서 나간 거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. 근데 지금 당에서는 딴 이야기 하죠, 물론. 국민의힘 측에서 나간 것처럼 지금 대통령실은 얘기를 하니까 아니 왜 그걸 당한테 주지? 그러니까요,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. 아니 당에서 나갈 수도 있겠죠. 나갔지만 시당에다가 아무래도 얘기는 했지 않겠습니까? 좀 그때 많이. 그래 보안을 걸었을 겁니다. 그리고 당에 있는 사람들이 철부지가 아닌 다음에는 그 한두 번 옵니까? 국가 기밀 사항인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대구 서문시장은 항상 오시는 데고 그러니까 다 알기 때문에 안 하고 이 건희 사랑이 아니 우리가 어떤 범죄를 갖다가 추정할 때는죠. 그 사람의 전력도 보거든요. 전과가 많으면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건희 사랑이 사고를 많이 쳤거든요. 그리고 건희 사랑은 이렇게 사고를 치게 된 동기가 있죠.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개인적인 호불호 이 팬덤 이런 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? 거기에 사고 친다는 건 지금 윤석열 사랑 이런 것도 없어요. 그 오로지 이제 그러면 이 권력 주변에 무슨 엑스파리들이 파리떼들 달라집니다. 달려들려면은 결국 접근하기가 가장 쉬운 것이 건희 사랑이에요. 그렇죠. 그러면 그 국민들이 건희 사랑 그러니까 저도 제일 처음에는 공식 무슨 팬클럽인 줄 알았어요. 김건희 여사가 만든. 근데 그건 아니고 자기들끼리 만들어가지고 호가호위하는 조직에 불과하더만요.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번에 그 26일 12시 서문시장 방문 이런 일정이 나간 거는 건희 사랑의 어떤 소행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럼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건 입증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그 다른 거에다가 덮어 씌우고 하는 거는 이건 치졸한 거고요. 건희 사랑 빨리 그 특별감찰관 생겨가지고 이 부분은 분명히 거기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. 안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청와대에 그 건희 사랑 쪽에 그 정보 전달해 줄 행정관이나 비서관이 있고 이러면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고 그거는 아까 우상호 위원장 말대로 그 아주 기쁜 기쁘다 오셨네 식으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고 교수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그 특별감찰관 이게 이번 사건 계기로 취급합니다. 그 논란과는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영남권을 자주 찾기는 했습니다. 특히 대구를 많이 찾았죠. 본인도 거기서 검사 생활을 3번이나 그렇죠. 했고, 또 검찰총장 마지막 그만둘 때도 또 대구로 가서 대구의 그 검찰청 주변의 하숙집 주인도 이번에 그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했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시점에 특히 대구뿐만 아니라 서문시장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보수의
심장입니다. 심장이고 상징성이 예, 있어요. 맞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려울 때 어릴 때 거기 가죠. 예, 가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? 예. 거의 열렬하게 지지하고 손 잡아주고 이런 데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의미라고 봐야겠죠. 아, 그렇죠.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지금 지지율이 24%까지 떨어졌을 때, 예. 공 교수님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더구나 대구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대구 경북까지 지지율이 하락했다. 예. 그 말씀 드렸었습니다. 그러면은 우리가 그 바둑 둘 때 아생연후의 살타 네. 그런 이야기 있듯이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아주 진성 지지층이 있는 곳을 먼저 확보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지지를 보내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될 때 이게 효과가 이 무슨 효과라 확산 효과가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은 아니지만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어떤 환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곳 대구 경북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졌다 하지만 그게 실제로 지지를 철회한 것보다는 실망이거든요. 실망. 나가 있는 거죠. 뭐 예. 그렇다고 뭐 민주당 지지하고 그것도 아니고 그 대구 경북에서는 이 문재인 대통령 때 어떤 그 실망감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뽑아서 좀 속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랬는데 맨날 지지부진하고 바라는 거는 탈원전 문제 외에는 뭐 제대로 되는 게 거의 없고 그게 이제 원인은 여러 가지 있죠. 거대 야당 이런 문제 이번에 종부세 문제도 지금 해결이 난망하더라고요. 네, 그러니까. 그런 식으로 거대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마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많았어요. 대구 경북에서. 속 시원하게 그러니까요. 뭐 수사 이런 거 해갖고 착착 그러니까. 좀 집어넣고 뭐 이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답답한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아까 고 교수님 말씀하신 아까 방송 전에 그 일부 말도 안 되는 그 방송인 이런 사람 하나 정리도 못하고 맨날 그 엉뚱한 소리 하게 놔두고 이런 걸 보면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 왜냐하면 또 대구 경북 사람들이 좀 성격이 급합니다. 일도 양단 예. 막 팍 쳐내고 그냥 앞으로 팍 나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입장에 볼 땐 정말 답답한 거예요 이게. 그러겠죠. 충청도 사람이거든. 예. 윤석열 대통령이. 그런데 조금 느린 건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 대구 경북에 가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 같아요. 그렇다고 예. 봐야겠죠. 예, 뭐 그 어떤 전환점을 좀 삼으려고 맞습니다.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 뭐 100일 기자회견 했지만 그거는 공식적으로 어떤 자리니까 제가 오늘 이 방송 관련해서 4월 달에 그 대통령 되고 나서 대구 서울시장 방문한 것도 봤거든요. 예. 그 환호가 정말 대단했습니다. 예. 그렇습니다. 이번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실망을 했던 사람일지라도 서문시장 가면은 오히려 그 응원의 함성이 더 클 것 같아요. 힘을 주기 위해서. 그렇군요. 좀 우리 원하는 대로 좀 해달라. 우리가 좀 바라는 대로 해달라. 그리고 그런 거 있죠. 그 아들이 그 망난일 때 예. 나는 아들을 때리고 욕하지만은 딴 사람이 하면 무지하게 싫어요. 그럼요. 그리고 부인들도 그렇더라고요. 남편이 영 마음에 안 들지만은 예. 딴 사람이 남편 욕하면 엄청나게 싫어합니다. 예, 그렇죠. 그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 비록 실망하고 했지만 싫어하는 거다 실망했지만은 이번에 와서 대구에서 어떤 그 비전이라기보다도 어떤 그 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? 예.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그 메시지를 던지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가서 뭐 경제 살리겠다 이런 메시지 이거는 뭐 100일 기자회견 때 한 걸로 그치고 어떤 대구 경북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 강력하게 화끈하게. 몇 마디로 예. 공정과 상식을 확실히 회복하겠다.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좀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대구 경북의 지지가 돌아오고 이게 결국은 PK로 또 확산될 것이고 그렇게 이제 괜찮다는 말이 나오면 이제 조금씩 지지율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상승세에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지지율도 30 몇 프로까지 지금 올라갔죠. NBS라고 전국 예. 지표조사 코리아 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하는 그 여론조사가 있지 않습니까? 네, 예. 여기는 조금 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데 22일에서 24일까지 조사한 것 보면 32% 그러니까요. 긍정이 예. 부정이 63% 그래서 긍정이 지금 반등세로 돌아선 걸로 나타났습니다. 예. 사실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갤럽 조사에서도
TK에서 네. 한 30% 지지율 긍정이 나왔는데 이 NBS 조사에서는 40~50%까지 지금 올랐어요. 네, TK 영남 네. 또 PK가 이제 합해서 네, 네, 영남에서 한 10% 이상 올랐는데 그래도 지난 대선 때 대구에서 75.14%, 경북에서는 72.76% 나왔습니다. 아직도 한 30~40%가 부족합니다. 네. 그분들은 밖에 지금 나가 있어요. 집토끼인데 산으로 내뺀 건 아니고 내뺀 건 아니고 이제 집 근처에서 토끼장을 나가가지고 안 돌아오고 있어요. 집 주변을 지금 돌고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분들 다시 돌아와야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번에 가시는 거죠. 예. 네. 그래서 이번에 가셔가지고 진짜 이 보수 세력들 네. 이 다시 좀 한번 정말 결집. 다시 결집하고 힘을 내고 용기를 네. 낼 수 있는 그런 좀 메시지가 나왔으면 참 그러니까 좋겠습니다. 이번에 그 우리 고 교수님 항상 말씀하시는 어떤 그 홍보 이런 거 김은혜 이번에 뭐 홍보 수석도 왔지만은 대구 경북 사람들 있죠. 뭐 말 지리하게 오래 하고 이런 메시지 안 좋아합니다. 예. 한 10마디 이내로 딱 들으면은 아 맞다. 우리가 대통령 그런 대로 잘 뽑았구나.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메시지. 그게 과연 할 수 있을지 한다면 뭔지 상당히 지난 궁금합니다. 대선 때 쇼츠 뉴스라는 게 있었습니다. 뭐 10자 이내로 이렇게 맞아요. 예, 예. 그 쇼츠 뉴스라는 거. 예. 그런데 또 이준석에는 여기다 또 찬물을 그냥 끼얹었네요. 다급하기는 다급한 모양이네요. 그렇게 느껴집니다. 하고. 아니 정치인이 항상 다급하지 뭐 항상 편한 때 있었습니까? 고 교수님 정치부 기자 오래 하셨지만은 이준석이 이야기는 내가 있었으면 그 지지율 다 진작 올려주었을 텐데 뭐 자기는 1~2주만 있으면은 다 올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? 이준석 대표가 지금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예. 아까 탄원서 이야기도 했지만은 너무 지금 어떤 정도를 벗어나는 아니 그런 말 나왔을 때 본인이 가만히 있고 오히려 그 대통령이 지금 힘드는 상태에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말 한마디 했다면은 탄원서도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? 예,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에 뭐 태도 변화랄까, 뭐 용인술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외관상 태도도 그동안 지적이 좀 돼 왔었죠. 도어 스태핑에서 너무 네. 감성적인, 감정적인 언사, 거친 언사가 있었잖아요. 그런 것도 지금 거의 없어지고, 특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싫어했던 게 보여주기식 쇼는 안 하겠다. 뭐 시장 가서 막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무슨 연 먹고 뭐 이런 거 안 하겠다.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약자의 동행이랄까? 좀 어려운 사람들, 그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현장 방문이 현장에 많아졌어요. 뭐 지난번 그 수해 때도 바로 그 반지하까지도 내려가 봤고 얼마 전에는 또 민방위복 장화 신고 그 대심도 그 빗물 터널도 목동에 갔고, 거기 갔었죠. 또 발달 장애인들과 만나서 또 얘기도 하고 농업 박람회에 가서 과일 청 이거 맛보면서 좀 많이 드세요, 많이 사세요 이렇게 하고 25일 만에 들었도록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재래시장에 서울 암사 종합시장에 가서 얘기를 하고 또 거기서 또 물건도 좀 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문현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. 그게 우문현답입니다. 저는 전에부터 뭐 좀 이 공직사회에서 자꾸 이 사람들이 공직자들한테 책상머리만 앉아있지 말고 현장으로 달려가라.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최근 그 어떤 외관사관의 달라진 형태는 말을 좀 정제하고 있다는 것 하나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현장을 가고 특히 약자의 동행 이걸 좀 중시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그 말을 절제하는 거. 그 대통령으로서의 말 한마디는 사실 대통령은 뭐 별 의미 없이 던져도 이게 큰 영향을 미칠 때가 많거든요. 그럼요. 그리고 이게 그 좋은 쪽으로 가면 괜찮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래도 정치 경험이 없고 그다음
방송 경험, 예. 이 언론이 어떤 식으로 자기 말을 어떻게 보도하더라. 근데 감각이 좀 아무래도 떨어지죠. 예.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10여 년 동안 패널로 하면서 이게 참 여러 가지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예. 아는데 그런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본의와 다르게 계속 특히나 지금 진보 그 언론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데서는 대통령은 아무리 선의로 이야기하더라도 그걸 계속 왜곡해서 보도해버리면 그게 여론을 계속 까먹는데 제 생각에는 전 정권에 훌륭한 사람이 있었나요? 이게 뜻은 알겠어요. 네. 알지만 제가 들어도 그러면 당신은 잘해야 당신도 못해. 그 윤석열 대통령 당신은 뭐 잘했냐 이런 소리 나온다고요. 네. 왜 그러놓고 전 정권 탓을 대느냐. 그리고 그 소지도 제공했는 게 정호영 그때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가 박순애입니까? 그 교육부 장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참 잘못한 거 드러나잖아요. 그런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해버리니까 자기 잘못은 반성할 줄은 모르고 전 정권 탓만 된다. 그거 내로남불 하지 말라고 윤석열 뽑았는데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아무리 그 말을 이게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입니다. 진솔한 소통이란 말도 될 수 있지만은 어떻게 좀 가벼운 그 언동으로 비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언론 환경이 중립적이고 우호적이면은 좀 나은데 이렇게 적대적인 언론 환경에서 어떤 좀 그 정제되지 않은 표현은 이거는 득보다는 실이 훨씬 크다. 독약입니다. 독약입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잘 하실 것 같고, 이 현장에 나가는 모습. 근데 이거 좋아요. 저는 그 정치를 갖다가, 어차피 정치는 보여주는 겁니다. 우리가 부부 사이에 아무리 남편이, 그 무뚝뚝한 남편이 많다고 그래요. 그 나중에 물으면 나 사랑한대, 부인을. 근데 부인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, 이게. 말을 안 하니까. 그래서 그 세상 모든 부부들이 다 사랑하겠지만은 이게 표현이 안 되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. 이 때문에 그 현장에 가서 우리 그 참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갖다가 나라의 제1 공복이죠. 공복으로서 이렇게 그분들 어려움을 알기 위해서 현장에 나간다. 좋습니다. 근데 단 아쉬운 거는 나가되 그냥 거기에서 뭘 좀 집어먹고 이런 걸 거쳐서는 안 되고 있죠. 예, 그렇죠. 현실적이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 이번에 뭐 어디 수원인가요? 세모녀 그 사망 사건도 생겼지만은 이런 그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사람 대책을 갖다가 제시해야 한다고. 이게 문재인 정부 그전 정부 때문에 계속 나왔지만은 계속 이렇게 불행한 죽음. 이게 조금만 어떤 전산이라든가 처리가 잘 됐으면은 그분들이 기초복지금입니까? 무슨 지원금 신청을 해서라도 그렇게 허망하게 최후를 맞진 않았을 거거든요. 그래서 대통령이 현장에 나가는 거는 좋다. 그렇지만 좀 더 그게 의미 있게 하려면 어떤 그 구체적인 안을 좀 제시해 달라 하면은 국민들이 좀 더 감동을 받지 않을까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도 뭐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대통령이라든가 지도자들 뭐 장관, 총리들이 나서고 철저하게 뭐 맨날 철저하게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늘 반복이에요. 왜 그러냐면 대책을 세우고 내놓더라도 그걸 윗사람이 챙겨보지 않으면은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거든요. 그게 챙겨봐야.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가요. 대책을 내놓고 나중에 그게 이행됐는지를 확인을 안 해요. 안 해요.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 뭐 일본을 뭐 좋아하는 사람 나빠하는 사람도 있지만 있죠. 끝까지 그걸 확인해요. 일본은. 확인해야죠. 그러니까 일본의 그 자연재해가 지진, 화산 폭발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? 그런데 일본은 어떤 사고가 생길 때 사망자가 극히 적어요. 거의 없죠. 한신 대지진 때도 그게 아마 중국이나 이런 좀 후진국에 일어났으면 엄청난 사망 사고가 일으켰을 건데 한신 대지진 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없지만 몇백 명 사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정도로 일본은 어떤 그 물론 나라가 전통적으로 그런 재난이 워낙 많았으니까 그 대응 체계가 좋았겠지만 우리도 지금 고 교수님 정말 제가 그 듣고 싶은 말씀 하셨는데 어떤 대책을 내놓고 하면 그걸 공무원들이 끝까지 확인하고 이런 게 있어야 돼요. 근데 우리가 그게 약해가지고 매번 같은 우리 그 물류창고 있죠. 용접하다가 사망사고 난 거 화재 나가지고 이 대통령 때마다 생기고 지금 그러거든요. 그리고 철저히 대책 세운다고 해는 그러면 흐지부지.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일은 있죠. 어떤 국무총리야 공무원들을 갖다가 닥달해서라도 대통령이 제시하는 그 어떤 그 대책에 대해서 끝까지 확인하고
그런 게 확인을 해야 예, 제도로 정착됐느냐,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걸 끝까지 확인하느냐. 그래서 그런 게 다시 재발되면죠. 단호히 책임을 묻고 신상필벌하는 이런 제도가 돼야 되는데,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현장 가는 건 좋은데 나중에 그게 단발성으로 현장에 갔다는 거 진짜 보여주기 쇼 예. 끝나면 쇼로가 아무런 돼서는 안 돼요. 그거 또 한 몇 년 지나면 또 다시 발발하거든요. 우리가 그 송파의 세모녀 예. 그거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? 그건 문재인 대통령 때 있었건 누구한테 있었건 그런 문제가 다시 재발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렇게 되면은 탁현민 쇼가 다시 그러니까요.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일정 공개에도 불구하고 26일 대구 서문시장 방문은 예정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. 해야죠. 그만큼 뭐 철저히 또 경호를 할 걸로 예상이 되지만 이제 그 방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 윤석열 정부가 바뀌어졌다는 거. 예. 그걸 확실히 보여주고 또 보수라든가 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또 중도 세력까지도 다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해야겠구나.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전환점으로 좀 삼아주기를 바랍니다. 가서 뭐 그냥 그러니까요. 당원들 동원해가지고 떡볶이 먹고 뭐 이런 떡볶이 거 먹고 뭐 안 먹어도 이렇게 됩니다. 와샤하는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거. 대구 시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을 좀 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.